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명령 라인,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실행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실행과 동시에 이제 각종 인자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더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다음과 같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명령 프롬프트에서 adder.exe라고 하고 나서 더하고자 하는 인자를 두 개를 입력을 해줍니다. 2하고 5를 인가를 해주면 2하고 5를 더한 결과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형태로 제공을 하도록 운영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명령 라인 인수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명령 라인 인수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랩뷰나 랩뷰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명령 라인으로부터 전달되는 인수를 반환합니다. 사용자 정의 인수는 명령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둘러싸인 두 하이픈,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픈 두 개를 연속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를 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adder.exe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랩뷰로 만든 실행 파일을 시작할 때 인자를 받을 텐데요. 이렇게 하이픈 두 개를 하신 다음에 2하고 5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인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 adder.exe라고 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함께 입력으로 인가된 인자 A하고 B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출력값을 out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실행 파일이 종료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되면 명령 라인 인수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함께 1차원별 형태로 인수값을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VI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서브 VI는 서브 adder.vi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1차원별 형태의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인수라고 하는 입력값을 인가받아서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인덱스 정보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자를 두 개를 받고 싶기 때문에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형 데이터 배정도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더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3개의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표현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이 클릭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ile loop를 이용을 해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정지 버튼의 값이 참이 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 VI라고 하는 이 VI의 참조번호를 인가받아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프론트 패널 닫기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VI를 종료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실행 파일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마침을 하시겠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하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서브 VR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서브 VR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 컴퓨터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VI에서 이거는 자, 컨트롤 S로 누르신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 VR을 종료하겠고, 이 메인 VR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R 하나 자, 붙여넣기 하시겠고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내 컴퓨터에서 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브 VR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 내용이 그대로 프로젝트 파일에 등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서브 VR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R을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겠고요.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는 서브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메인 VR을 다시 실행을 하겠고요. 자, 메인 VR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함수를 하나 불러올 겁니다. 자, 함수 팔레트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명령 라인 인수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주석으로 우선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라벨을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석으로 이 라벨 정보를 표시해 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코드 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코드를 공유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코드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출력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그 다음에 인수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각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인수가 있는데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름을 제가 인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로 바꾸시겠고요.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신 다음에 다시 서브 VI를 자,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의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붙여 놓아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하실 때는 항상 케이스 구조로 운영하셔야 되죠. 자,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할 텐데 자, 이 경우에도 에라 클러스터는 다이렉트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 인수를 1차원별 데이터 타입의 인수 값을 입력받아서 관련된 인수로부터 두 개의 인자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불러주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가겠고 입력으로 배열 인가해 주시겠고 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원소 두 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인덱스를 별도로 인가하지 않으면 0부터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원소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원소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제가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라벨 보이가겠고 자, 첫 번째 원소 값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자, 인디케이터 이름은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원소에 대해서도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이 두 개의 원소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값과 그 다음에 자, B 값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한 결과값을 자,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관련된 정보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으로 A, B, out 이 세 가지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추시겠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을 살짝 키우시겠고, 자, 수평 중심으로 맞춰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수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A, B, out 정보가 출력으로 나가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커넥터가 이제 맨 위에가 out이네요. 그러면은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다음과 같이 바꾸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ut, 그 다음에 A, 자, B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메인 VI를 이제 마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도 우선은 아이콘을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들어가신 다음에 자, 잘라내기 하시겠고요. 자,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자,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하나 불러왔고요. 다음으로는 서브 VR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R 불러오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인수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애더 자, 서브 VR에서는 3개의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각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웃 정보, 자, 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번에는 A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드시겠고, 이번에는 B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라인을 좀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A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아웃은 이렇게 하겠고,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를 맞춰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일 루프를 하나 다음과 같이 운영할 거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 이 관련된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와 그 다음에 서브 VI가 먼저 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는데, 화일 루프에서는 VI가 바로 종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 하나 만들겠고요.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정지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VI를 정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지시키는 방법은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브 참조라는 게 있고요.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VI가 디폴트로 선언이 되겠고, 이 VI의 자, 참조 번호를 얻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인보크 노드에 관련된 참조 번호 인가해 주신 다음에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프론트 패널에 닫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서드를 이용해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된 다음에는 관련된 VI를 종료시키는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자, 레이아웃을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라벨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 B 값, 그 다음에 아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을 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를 가신 다음에 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은 아마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에러는 나지 않네요. 자, 실행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랩뷰를 실행할 때도 이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지금은 별도로 인수값을 입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빌드 스펙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겠고 실행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름은 add라고 하겠고요. 자, add.exe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상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자, 빌드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폴더에 실행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시겠고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빌드 밑에 add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겠고요. 소스 파일에서 메인 VI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지원 디렉토리가 디폴트로 이 add 폴더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지우고 동일한 폴더를 지원 디렉토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콘을 만드시게 되면은 아이콘도 여기에 추가해 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디폴트 값으로 하겠고, 자, 빌드를 하시게 되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자, 빌드 폴더 밑에 add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자,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은 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A하고 B 값이 디폴트로 0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윈도우에서 자, 명령 자, 프롬프트를 하나 띄우겠고요. 자, 관련된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add.exe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자, add.exe 하시고요. 한 칸 띄고 자, 하이픈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신 다음에 2하고 한 칸 띄고 5를 하게 되면 2하고 5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더한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만든 실행 파일이 구동이 되는데 인자로 A하고 B 값을 각각 2하고 5를 인가 받았죠. 그래서 2하고 5를 더한 7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add이기 때문에 add라는 이름이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20에서 뭐 40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20하고 40을 더한 60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자, 텍스트 기반으로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인자를 인가를 해서 구동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명령 라인 인수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실행 파일 이후에 인가되는 인수 값들을 자, 1차원별 형태로 취하신 다음에 그 값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명령 라인 인수 얻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